한일전이 눈앞을 다가왔다. 일본 대표팀을 보면 요사이 항상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다. 바로 우리보다 많은 다수의 일본 대표팀 해외파들이다. 일본은 후보까지 거의 스쿼드 전원을 해외파로 채워도 남아돌 만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이런 다수의 해외파에 자신감을 가진 건지 일본 축협은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월드컵 목표도 우리처럼 16강이 아니라 기본이 4강이다. 과연 일본 선수들이 그렇게 유럽에서 앞다투어 영입할 정도로 한국 선수들보다 뛰어나고 재능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보다 많이 뛰는 이유는 몸값이 싸서다. 일본은 다른 여느 부분처럼 국가가 결정하면 전 구단이 모두 일사천리로 협조한다. 일본 축협은 일본 선수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 프로구단들은 5억에서 7억 정도의 헐값에도 선수들을 유럽에 보내준다. 그뿐이 아니다. 마치 베일을 토트넘에 보내는 레알처럼 유럽에서 오퍼가 온 연봉이 현재 선수가 받고 있는 연봉보다 적으면 선수 연봉을 보전해주면서까지 유럽에 보내고 있다. 게다가 한국 선수처럼 군대 문제도 없다. 당연히 유럽의 구단은 일본 선수를 아무 부담 없이 영입해 괜찮으면 쓰고 아니면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 일본 선수들이 많다. 이에 반해 한국 구단들은 프로의 원리에 충실하다. 수백만 불의 이적료를 원하고 중국이나 중동 구단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면 유럽 대신 기꺼이 중국이나 중동으로 보낸다. 게다가 한국 선수들은 군대 문제까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재능있고 확신을 주지 못하면 유럽팀이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럼 일본 축협의 야무진 꿈처럼 유럽에 많은 선수들을 보내면 과연 국가대표팀 전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까? 아래가 유럽에서 뛰는 일본 선수들이다. 50여 명 정도가 유럽의 고만고만한 구단에서 주전, 비주전 역시 고만고만하게 뛰고 있다.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유럽 내에서도 명성이 높은 선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렇게 유럽에서 뛰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유럽 선수의 태클이나 드리블 등 스타일에 적응은 되겠지만 저렇게 유럽에서 뛴다고 해서 선수들의 클래스가 높아지고 월드컵에서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팀을 한번 보자. 노르웨이 국대인데 유럽 대항전도 이번에 홀란드 덕으로 20년 만에 올라갔고 월드컵은 98년 이후 진출하지 못했다. 이 팀 정도가 아마도 C그룹 정도 유럽에서 최하의 그룹에 들어가는 팀인데 스쿼드를 한번 보자. 홀란드, 도르트문트, 조슈아 킹, 에버튼, 옌터하우게, AC 밀란, 산데르베르게, 셰필드, 오마르, 갈라타사나이, 솔스로스, 라이프치히, 아이에르, 셀틱, 요한센, 퀸스파크, 호바르, 호펜하임, 라르센 흐르게인, FC 퀼른. 자, 이와 같다. 홀란드가 감기 걸려 못 나온다 쳐도 월드컵에서 일본과 맞붙는다면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유럽파보다 훨씬 유명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이 팀이 월드컵 우승 후보인가? 노노. 전형적인 유럽 변방의 팀이고 월드컵에 3번 나가 한번 16강에 들어간 정도의 팀이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유럽에 아무리 이름 없는 변두리 나라라도 선수들은 다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유럽 클럽에서 뛴다. 일본은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유럽 클럽에서 뛰는 유럽 선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유럽에서 그냥저냥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선수의 클래스를 보증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예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의 자랑은 박지성이었다. 나름 처음으로 우리가 선수의 몸값 타령을 하고 딴 나라 팀하고 비교해보고 할 때인데 두 번째 상대인 아르헨티나와 한국팀의 몸값 비교 기사를 보게 됐다. 기대로는 최소한 박지성은 메시는 몰라도 아르헨티나 선수보다는 좀 높겠지 했었다. 역시나 피치 위에서 박지성의 몸값과 비교되는 아르헨티나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박지성이 높았냐고? 네버. 피치 위에는 박지성보다 몸값이 낮은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벤치 멤버 중 겨우 몇 명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때 피치 위에는 메시, 이과인, 베론, 테베스, 아구에로, 디마리아, 마르체라노, 오타멘디 등이 서 있었다. 감독은 마라도나였고 이 팀의 성적은 일본이 기본이라 생각하는 8강이었다. 즉, 선수 전원이 각 포지션에서 대부분 다 손흥민 정도의 실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돼야 비로소 월드컵 4강 우승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헐값에 유럽에 나가서 그냥 저냥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국가의 축구 실력이 강해지려면 최고 레벨의 선수를 우르르르 배출하고 있는 벨기에나
네이마르부터 구스타보까지 2,000명이 넘는 프로 선수를 세계 각지에 보내고 있는 브라질처럼 선수의 질과 저변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비로소 유럽 축구 강국과 겨룰 수 있게 되는 거다. 유럽의 헐값에 몇십 명 보내서 그저 그렇게 뛰게 해봐야 의미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의 어린이 축구 교실 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며 어릴 때부터 이런 클럽에서 축구를 즐기고 손흥민처럼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확실한 기량을 인정받아 높은 액수를 받고 EPL에 나갔던 이청용처럼 유럽 구단의 분명한 니즈를 받고 유럽으로 가는 것도 무작정 나가고 보는 일본의 전략보다 나쁘지 않다고 본다. 동의하면 좋아요를, 아니다 무조건 일본처럼 유럽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